대통령께서 예. 그 공약할 때 세금으로 이제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예. 하는데 예. 이제 그 말씀을 굉장히 이제 후회할 거예요 지금. 아 그때 뭐 그 말을 했나 막 이제 그걸 했을 텐데 그걸 교묘하게 피하면서 세금 대책인 듯 아닌 듯 세금 대책인 정책이 바로 규제 지역 확대거든요. 그럼 결국은 정부에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규제밖에 없을 거라는 결론이 또 역으로 또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규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출 규제, 하나는 세금 규제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도 뭐 세금 규제는 있죠. 뭐 유예가 된 것들도 있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다 중과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출 규제도 지금 뭐 몇 개 나왔잖아요. 이번 또 구입시장 때문에 좀 당장 지금 아까 언급 처음에 설명하실 때 뉴스에 곧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른다라는 뉴스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잖아요. 그럼 바로 또 이제 세금 규제나 규제가 나올 텐데 처음에 뭐부터 나올 것 같으세요? 규제 지역 확대죠.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대통령께서 그 공약할 때 세금으로 이제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말씀을 굉장히 이제 후회할 거예요 지금. 아이씨 내가 왜 그때 뭐 그 말을 했나 막 이제 그걸 했을 텐데 그걸 교묘하게 피하면서 세금 대책인 듯 아닌 듯 세금 대책인 정책이 바로 규제 지역 확대거든요. 규제 지역을 확대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이제 양도세 중과의 근거가 되는 거고 그러네요. 지금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 9일까지 이제 유예됐지만은 그게 5월 10일 이후에는 그게 살아날 가능성이 또 높잖아요. 그런데 그게 모든 지역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강남 3구하고 용산만 살아납니다. 규제 지역이 그 네 군데밖에 없으니까. 근데 규제 지역이 확대되면은 그 나머지 지역 그 규제 지역 확대된 지역도 그게 물론 이제 수도권 전체로 확대지는 않을 거예요. 그 정말 이렇게 뜨겁다라고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몇 개 지역으로 이제 확대가 될 텐데 자 마포, 성동, 그다음에 양천, 강동, 동작, 영등포 뭐 요 정도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진 뭐 거기까지 하나 더 가면 광진 요 정도겠고 한강벨트죠.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에서는 과천, 분당 이제 요 정도가 이제 포함될 가능성이 경기도마저도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데 그 대책이 가장 먼저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규제책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지역은 계속 이제 규제가 되는 거니까 거래가 이제 줄어들면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보통 규제 나오면 이제 거래가 줄어들어요. 거래가 줄죠. 사람들이 이제 팔아야 되거든요. 싸게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규제가 들어오면은 오해하는 게 양도세 중과를 했어요. 두 채 이상 있는 사람은 무조건 55%, 세 채 이상 있는 사람은 무조건 66%의 양도세를 내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이구 무셔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실 그걸 좀 더 효과를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사는 사람은 그거에 해당한다라면 사람들이 안 살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내가 수익이 적으니까 이건 사서 별 저기가 없네. 그럼 차라리 일단 내가 이 돈 갖고 주식에 투자해야겠네. 또는 뭐 딴 걸 해야겠네. 딴 거에다 좀 투자를 하든지 뭘 해야겠네. 이제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때는 뭐냐면은 아, 세금도 걷어야지라는 생각에 이제 그 사심이 싹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던 거에 대해서도 지금도 파는 건 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팔겠어요? 안 팔죠. 안 팔죠. 내 집은 영원하지만 정권은 5년짜리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안 파는 거예요. 안 팔고 한 거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시장에서 그게 매물이 딱 묶이면서 시장에서 매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집을 살려는 사람은 일정한 수요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요가 줄겠죠. 기본적으로 자기가 실거주할 사람들은 있잖아요. 나는 남의 집 가서 사는 거 싫고 내 집에 사는 게 좋아. 이런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수요가 일정 수요가 있는데 파는 사람이 전부 다 없는 거예요. 지금 팔게 되면은 그 당시 참여정부 때 오른 게 아니라 그 옛날부터 오른 거. 나 10년 동안 갖고 있어서 20년 동안 갖고 있었던 거거든. 근데 그 오른 거에서 현 정부 들어서는 조금밖에 안 올랐는데 옛날에 오른 거에 대해서 66% 세금 내래. 안 팔지. 과수원에서 사과가 3개가 열렸는데 과수원 주인은 하나만 가지고 가고 정부에서 2개 가지고 가는데 과수원 농사 안 하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매물이 딱 묶이면서 집값이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 2006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엄청나게 올랐던 게 바로 이 양도세 중과 조치였거든요. 문재인 정권에서도 똑같은 게 반복됐죠. 규제가 되면 오히려 락인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시장에서 매물이 이게 이제 잠기면서 오히려 이제 집값이 오르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슈 중에 하나가 우리 2017년도, 18년도에 그 이김희 장관님이 홍보 많이 하셔갖고 임대 물건 많이 등록했잖아요. 예. 지금 8년이 됐습니다.
아니다. 네, 맞아요. 7, 8년이 됐기 때문에 예. 임대 만기 물량들이 쏟아진다. 예. 뭐 이것들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더라고요. 누군 이것 때문에 뭐 하락할 것이다. 예. 아니다. 뭐 어차피 이제 그때 낮았던 가격이 또 한 번에 폭 점핑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예.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요거는 조금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8년 되면은 네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건을 팔 수 있다는 거죠. 그 전까지 못 팔죠. 8년이 지나면은 팔 수 있다는 거지 팔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물이 그게 다 쏟아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 세제 혜택이 없어지는 건 그건 아니고 그냥 그 자기가 이제 나중에 팔면은 그 과거분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습니다. 장기부터 공제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그게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고 이제 그런 그 전망이 우세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집을 팔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은 이제 안 팔죠. 요게 이제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임대 시장에 임대 시장에 영향을 줘요. 임대 시장은 뭐냐면 이제 그분들의 의무가 해제된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에서는 그분들이 세입자가 기존에 바뀌던 안 바뀌던 5%밖에 올릴 수가 없었어요. 네. 기존 세입자가 나간다 하더라도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5%밖에 올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임대가가 굉장히 싸요. 전세 시세가 이상하게 싸게 나온 거와 그게 보면은 그 임대사업자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물건들이 만기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일반 시세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보면 전세가가 낮았던 게 올라가는 거니까 전세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싼 전세 매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싼 전세 매물이 없어진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임대사업자 만기 물량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임대 시장에서는 좀 악영향이 많고 매매 시장에서는 그게 한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물건이 확 쏟아져 갖고 시장이 뭐 이렇게 뭐 하향 안정화될 거다 이런 얘기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고 그리고 오히려 임대 물건들은 예전에 저가였다가 한꺼번에 이제 시장 가격을 반영하기 때문에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 그 물건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좀.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임대차 보호법하고 그게 연결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임대 사업이 만료가 이제 예를 들어서 2025년 7월에 내가 만약에 어떤 분이 만료가 됐어요. 근데 세입자는 2025년 12월까지 있기로 했어요. 계약이 남아있으니까 저기 전세금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2025년 12월 되면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한 번 계약갱 신청권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럼 한 번 쓸 수가 있으니까 2027년 12월 가면은 그때까지는 이제 쓸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한 2년간의 시간의 여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나면은 어떤 사람이라도 당연히 시장가만큼 시세 옆집에 전세가가 5억인데 내가 3억에 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세가가 그건 무조건 오른다. 그러니까 2년 후에는 무조건 오른다. 그리고 요게 이제 아까 만기를 제가 2025년 12월을 생각했지만 그 임대 만기가 이미 작년부터 많이 시작했거든요. 그렇겠죠. 예. 2015년부터 이제 그 임대사업자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아파트가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2015년부터 했던 건 2008년이면 2023년, 그다음에 2016년, 2017년, 2018년 여기까지 많았어요. 그게 이제 작년부터 조금씩 이제 임대 만기가 된 것들이 있는데 전세 시장에는 영향을 이제 점점 주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하시는 것들이 이제 전망일 텐데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는 미리 그것도 염두에 두고 대출을 좀 조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이 금리가 내려가는 것들은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우리가 영향을 준다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긍정적이죠. 기존에 이제 대출, 그러니까 변동금리요. 고정금리는 상관이 없고 이제 변동금리로 돈을 빌렸었던 분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줄어드는 거니까 오히려 내가 집을 굳이 팔지 않고 계속 더 보유하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겠죠. 실수요자의 주머니 사정이 좀 더 좋아진다는 거고요. 그렇죠.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보면은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은 그 자기가 부담금이 줄어드는 거니까 저희가 그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그걸 예상하고 정부에서 이미 이제 대출 규제를 이미 많이 깔아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빌릴 수 있으면 이자는 싸게 낼 수 있어. 하지만 빌리는 걸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금리 인하가 그렇게 과거처럼 대출 규제가 없었을 때는 그 집값 상승에 반영이 되는데 지금 대출 규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요. 반대로 이제 정부 입장에서 한국은행이나 이런 이제 큰 틀에서의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겁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